안녕하세요. 투머치 팍입니다. 11월 셋째 주 월요일이 벌써 지났네요. 오늘도 투머치 팍과 함께 오늘의 시황 분석을 통해서 내일의 종목을 같이 선정해 보시죠. 오늘 같은 경우에는 LG 상사와 LG 하우시스 계열사 분리 소식이 있었는데요. 추가로 실리콘웍스 자회사까지 MMA 추가 분리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으니까요. 앞으로 2, 3일간 이 항방을 한번 지켜보시는 게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영상을 보시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을 꼭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지난 금요일 영상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외국인의 매수가 지속되고 있고요. FTA, RCEP 협정에 따라서 이에 따른 어떠한 수혜가 있는지 섹터를 한번 알아보셔야 될 것 같다. 이런 내용 드리고 싶고, 특징지로 KPM테크와 시너지 이노베이션, 이수화학을 준비했고요. 주식 초고수는 지금 어떤 주식을 사고 있는지, 오늘도 대한항공 아시아나의 인수 소식과 KG 동부제철, 그리고 LG 상사 하우시스의 계열사 분리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또한 오늘 증권사 리포트로는 현대코퍼레이션 홀딩스와 웅진 싱크빅을 준비했고요. 주요 종목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항공주와 코로나 음압병동 교육 관련주가 중심을 이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가 확산이 계속 심해지고 있습니다. 지금 내년 겨울 정도에는 일상을 맞이할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조금 더 상황을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오늘 아시아 FTA 체결에 따라서 여러 가지 섹터의 수혜가 예상되고 있는데, 그 중에 특히 철강과 자동차, 석유와 화학 쪽이 좋을 것 같다 이런 예상이 되고 있고요. 코스피 3천에 지금 도전하고 있는 만큼 코스피가 코스닥까지 끌고 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대한항공 아시아나 관련 이슈 계속해서 항공사와 여행사주가 동시에 좋아지는 그런 효과를 거둘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코로나 테마가 슬슬 올라오기 시작하는데 앞으로 어떻게 될지 조금 더 지켜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조선, 해양, 반도체, 철강 쪽은 꾸준히 좋아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코로나와 항공 여행 컨택트주는 서로 번갈아 가면서 변동이 심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중국 철강제 가격의 강세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요. 앞으로 철강 관련된 종목들의 큰 수혜가 예상이 되고 있고, 이쪽으로 한번 바라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제 제가 올려드린 가치주 저평가 바라보기라는 종목 영상 올려드렸죠. 이 종목을 통해서 여러분들께서 한번 같이 투자해 보실 포인트가 있는 종목이라고 생각하시면 한번 투자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LNK 바이오가 굉장히 꾸준히 올라가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 네오셈도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JSND 역시 꾸준히 그래프 따라 올라가고 있고요. LG 하우시스가 오랜만에 오르면서 좋은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특히 현대 미포조선과 한국조선 해양 부분 굉장히 좋은 흐름으로 9%에서 10% 가까운 상승을 보였는데요. 앞으로도 계속 좋아질 것 예상이 되고 있고, 대한항공 역시 아시아나 인수 이슈를 엮이면서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 덕분에 역시 반도체 덕에 2500선에 안착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의 외국인 순매수가 이루어지면서 정말 코스피 전체 지수를 끌어올리고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되고 있고요. 오전을 기준으로 봤을 때 반도체 장비업체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가 내년 디램 수요를 긍정적으로 예측한 것이 주가 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산업은행과 함께 한진카를 통해서 대한항공이 아시아나를 인수한다는 소식 나오고 있으면서 항공사 관련 주식들이 굉장히 크게 큰 상승을 하고 있다 이렇게 바라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예상했던 대로 대형주 중심으로 코스피 관련해서 시가총액 상위주의 대부분 오르는 모습, 그런 모습이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종목별로 보시면 또 박셀 바이오가 역시 또 신규 상장주였죠. 계속 면역세포 치료제 관련해서 기대할 만한 그런 시각이 있다는 측면에서 또 상한가를 기록하면서 다시 한번 신규 상장주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있고요. 빅히트와 같이 관심이 좀 없었던 종목들이 좋은 실적이 나오면서 다시 한번 상장주들이 올라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핵심은 낸드가 디램보다 우위를 보였지만요. 내년에는 디램 부분이 더 크게 우위를 점유할 것이라 예상이 되고 있으면서 이와 관련된 유진테크와 테스 같은 종목들, 반도체 관련 종목들이 꾸준히 큰 상승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바라볼 수 있겠습니다. CEO가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내년 겨울 정도에 일상을 돌아갈 수 있다는 얘기 나오고 있고요. 다른 전문가는 또 내년 봄이면 일상에 돌아갈 수 있다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상황이고요.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19 감염력이 집단 발생이 다시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상태로 간다면 2에서 4주 후에는 300에서 400명 정도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는 그런 우려감이 나오고 있고요. 그에 따라서 YBM 넷이라든지 GH 신소재, 음압병동 관련주와 그런 교육, 인터넷 교육 관련주들이 급등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이 매수 강력히 들어왔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개인만 매도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향후 코스닥이 좀 더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자리가 있지 않나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주를 살펴보시면요. 시너지 이노베이션이라는 종목이 타행용 항원용 미 FDA 품목 허가 승인을 받았다는 뉴스가 나오면서 주가에 큰 상승이 나왔는데요. 코로나19 검체 채취 키트 덕에 수익성이 개선되었다는 내용이 나왔습니다. 올 3분기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 207% 증가한 62억 원을 달성하면서요. 같은 기간 매출액도 445억 원으로 실적폭이 크게 개선됐다. 이렇게 바라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본업 같은 경우에는 미생물 배양 배지 사업과 자회사 MI텍의 안정적인 성장세에 이어서 더불어 코로나 검체 채취 키트까지 실적이 다 동반이 됐다. 이렇게 바라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계속 미국 FDA 품목 허가 승인이라든지 유럽 인증을 획득하고 있기 때문에 글로벌 신뢰를 확보하고 있고 실적이 나오는 종목, 그리고 본업이 확실한 상황에서 추가적으로 키트 수익이 일어날 수 있다. 이런 종목들은 앞으로 매출 향상에 좋은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주가도 어느 정도 빠졌다가 다시 한번 올라가는 그런 턴하는 자리에 놓여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KPM테크와 텔콘 RF제약이 국내 판권을 획득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치료제 렌질루맙의 국내 임상을 추진한다고 16일 밝혔는데요. 임상시험 수탁기관 CNR 리서치와 렌질루맙의 국내 임상 위탁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렌질루맙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19의 주요 사망 원인인 사이토카인 폭풍에 의한 면역 과잉 반응을 억제하고 치료하는 신약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현재 미국과 브라질에서 임상 3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KPM테크 관계자는요, 렌질루맙의 미국 임상 결과가 나오기 전에 국내에서 먼저 안전성을 평가받기 위한 선제적 임상을 실행했다. 이런 내용으로 주가가 앞으로 어떻게 상승 반응을 보일지 한번 지켜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띄게 가장 좋아지고 있는 부분이 바로 이수화학인데요. 눈여겨볼 부분은 올해 새롭게 진출한 일본 랩 시장에서 점유율을 75%까지 끌어올리며 시장 안착에 성공했다는 내용이 주요하다 이렇게 바라볼 수 있겠는데요. 세탁세제의 주 원료로 국내에서 유일하게 이수화학이 생산하고 있는 분야라고 합니다. 이 부분 때문에 코로나19 여파로 인해서 위생용품 수요 증가도 호재로 작용했다. 손소독제에 관련된 수익성이 향상됐다는 쪽으로 내용이 나오고 있고요. 꾸준히 일본 시장 점유율 확대 및 신규 시장 개척에 힘쓰고 있으니까 앞으로 이수화학에 대한 그런 4분기 실적에 대한 높은 기대감이 지금 주가에 반영이 되고 있는 것 같고요. 주가가 굉장히 안정적인 흐름으로 또 행보 이후에 다시 한번 크게 상승하는 두 번째 자리에 나와 있네요. 앞으로도 이수화학의 4분기 실적을 기대해 주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3일 전에 트래블 버블에 관련된 내용으로 항공사에 대한 이슈를 준비했었는데요. 결국 대한항공이 아시아나를 인수하게 되면서 이런 쪽으로 방향이 흘러가고 있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습니다. 산업은행이 역시 한진칼의 주식을 인수해서요.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통해서 결국 아시아나를 인수하는 그런 구조로 가고 있는데요. 국내 1, 2위를 합친 통합 국적 항공사 출범을 하게 되면 전 세계 글로벌 톱10 항공사가 탄생하는 그런 기염을 토하게 됩니다. 아마 한 전체 7등에서 8등 정도가 될 것 같다고 하는데요. 그와 관련하여 오늘 모든 항공 종목이 큰 상승을 일으키면서 아시아나 항공과 관련된 금호산업 이런 종목들은 애초에 시작부터 상한가에 기록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었고요. 대한항공도 장중에는 더 크게 올랐다가 살짝 빠졌지만 굉장히 좋은 흐름을 보여주었습니다. 또한 진에어와 에어부산과 같은 자회사들이 많이 있는데요. 이런 자회사 LCC를 통합한다는 그런 뉴스가 또 추가적으로 나왔습니다. 사실상 그렇지만 인위적인 구조조정은 없다는 내용이 나오고 있고요. 이에 따라 국내 LCC 시장이 다시 한번 재편이 되면서 많은 항공산업의 변동이 일어날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항공주에서는 대장주가 티웨이 항공이 그 역할을 하였는데요. 이제 아시아나 항공이 인수 소식 관련해서 꾸준히 올라갈 것 예상이 되고 있고요. 대한항공 같은 경우에는 백신 수정 관련 이야기나 컨택트주로의 전환에 대한 내용이 나오면서 계속 올라갈 것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항공주에 대한 흐름이 좀 좋아지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주식 초고수는 지금 어떤 종목을 사고 있는지 오늘도 준비해 보았는데요. CS 윈드에 집중 공략하는 모습이고 아시아나 항공과 HMM 이쪽에 매수를 집중하여 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는 피플바이오, 박셀바이오 따라서 상장주 굉장히 큰 흐름을 보였는데요. 제일약품 파미세 이렇게 코로나 관련된 SK케미칼까지 이런 치료주에 관심을 보이고 있고요. 이수화학 같이 실적이 좋았던 종목에 베팅을 했던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또 대한항공이라든지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항공 부품 산업 관련도 관심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바라볼 수 있을 것 같고요. YBM넷과 같은 코로나 테마주에도 어느 정도 비중을 넓히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신성 ENG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테마라든지 태양광 테마로 같이 묶여 있으니까요. 앞으로도 관심을 더 받을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교촌 FMB라든지 기아차 같은 것은 매도를 하면서 어느 정도 수익을 실현하고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 10월 같은 경우를 보실 때 반도체 수출이 굉장히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본을 제외하고는 전 세계 다 반도체에 관련된 그런 수요가 증가하였고 수출에 대한 그런 비중이 늘어났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디스플레이 쪽 시스템 반도체 쪽에 호조가 더 일어날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철강 쪽이 좋아진다는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바로 동국제강 같은 경우에 흑자 훈풍을 기록하면서 컬러 강판에 대한 초격차 전략에 박차를 기하고 있다는 좋은 뉴스가 나왔습니다. 특히 3분기 같은 경우에는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51%나 증가하면서 857억 원을 달성하였고요. 단기 수익 역시 흑자 전환을 하면서 철강 산업의 흐름을 동국제강이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건설자재로 쓰이는 봉연강 제품 같은 경우에는 건설산업 비수기 영향으로 좀 소폭 축소됐으나 제조원가 개선 및 생산 가능 규격 확대로 인해서 수익성 개선을 실현할 예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컬러 강판 시장에 특히 공략을 박차를 가해서 매출을 높이고 비중을 확대하겠다는 수익성 위주의 영업 전략을 꿰차겠다, 이런 내용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앞으로도 동국제강에 대한 그런 올라가는 상승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 예상이 되고 있고요. 해양 쪽의 섹터가 좋아질 것이다, 꾸준히 말씀드렸는데요. 돌아가면서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대우조선해양이 3분기 영업이익이 336억 원으로 흑자 전환을 기록했습니다. 매출액 1조 4,414억 원으로 전년 동기 매출은 감소했지만요. 단기 순손실은 292억 원으로 적자폭을 감소시키면서 결국 영업이익은 흑자 전환에 성공했다는 부분이 좋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번 주 추천주 같은 경우에도 보시면요. 대우조선해양과 동성화인트 LNG 수주 관련해서 이렇게 추천을 해드리고 있죠. 이렇기 때문에 앞으로 해운업과 조선업 쪽에서 좋게 바라보는 시각이 굉장히 뚜렷하다, 이렇게 바라봐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해양 같은 경우에는 대형 컨테이너선과 초대형 원유 운반선의 수주가 예상이 된다고 하고 있고, 동성 화이텍 같은 경우에는 LNG 선박 핵심 기자재인 분행제 공급 부족으로 수혜를 입을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으니까요. 아래 보시는 조선 해양 관련된 종목들에 투자를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가장 핵심 이슈인데요. 오늘 한국 등 15개국이 세계 최대 FTA, RCEP 협정을 서명했다, 이런 내용 나오고 있습니다. 관세 문턱을 낮추고 투자 시스템을 확립하면서 이 문 대통령은 보호무역의 경종을 울렸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는데요. 세계 시장의 30%를 차지하는 메가 FTA가 출범했다, 이렇게 바라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사실상 중국이 가장 좋아하고 있다고 하는데 우리나라로서는 일본과는 첫 FTA 체결을 했다는 부분에 큰 의미를 두고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관련해서는 후쿠시마 그런 수산물 관련에 대한 문제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농수산물 협상은 범위에서 제외했다, 이 부분을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번에는 인도는 빠졌다고 하는데요. 그렇지만 베트남과 인도네시아 등 그 아세안 국가연합에서 시장 개방 범위가 이번 계기를 통해서 크게 넓어지는 효과가 날 것이다, 이렇게 바라볼 수 있겠습니다. 추가 개방되는 부분이 있고 특히 철강과 섬유, 자동차 부품 쪽에서 수출 증대가 기대되고 있다, 이런 내용이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자동차 관련 종목 중에서 아직 수소에 대한 섹터는 크게 오르지 않았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앞으로 전기차와 수소차 쪽에서 다시 한번 자동차 수출 관련해서 한 번 더 올라오는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KG 동부제철이 3분기도 호실적을 달성했다는 좋은 뉴스가 나왔는데요. 기업 체질 개선 활동 및 고부가가치 제품의 판매를 집중한 부분이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 121%나 성장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었다, 이렇게 바라볼 수 있겠습니다. 특히 글로벌 경기 침체로 인해서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음에도 서프라이즈 수준의 거의 실적을 거뒀다는 부분이 좋게 바라보고 있는데요. KG그룹에 편입하고 나서 기업 체질 개선 활동의 효과가 본격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만성 적자에 시달리던 강간 사업부를 과감히 정리하고 고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부분에 집중했다, 이 부분이 좋을 것 같고요. 합병과 분할을 통해서 전문가 특수성을 가진 신규 법인을 설립해서 불필요한 비용을 줄이고 수익성을 개선시키는 그런 작업을 꾸준히 해나가고 있다,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동시에 11월 2일에는요 지자체 충남도 당진시와 함께 1,550억 원 규모의 대규모 투자 협약 MOU를 체결한 만큼요 앞으로도 지속 가능한 성장을 KG그룹에서 투자할 예정으로 앞으로 KG 동부제철의 미래가 그려지고 있다. 주가는 굉장히 저평가의 흐름이 나와 있기 때문에 앞으로 올라갈 수 있는 상승 매력의 가치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LG의 6번째 계열사 분리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LG그룹은 구본준 고문과 계열을 분리하기로 확정을 했다는 내용이 나왔습니다. 구본준 LG그룹 고문 같은 경우에는요. 상사와 판토스 하우시스 쪽에 지분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요. 이쪽을 합쳐서 모두 계열을 분리하겠다, 이런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LG그룹이 이번에 계열 분리를 하게 된 내용은 구광모 회장이 취임 3주년을 맞이해서 안정기에 접어들고 있고 이 시기가 적당한 때가 됐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예상이 나오고 있고요. 아무래도 LG전자화학 쪽에 집중을 하기 위한 그런 내용에 중심을 두고 있고 지배구조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가 되고 있다, 이렇게 바라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재 지주회사인 주 LG 같은 경우에는요, LG 상사 지분 25%,
LG 하우시스 집은 34%를 쥔 최대 주주로 돼 있거든요. LG 상사는 그룹의 해외 물류를 맡는 판토스 지분 또한 51%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구고문이 LG 상사, LG 하우시스, 판토스를 가지고 계열 분리를 한다는 내용이 나오고 있고요. 시가총액이 각각 7,100억과 5,800억 원이 있는데 이런 지분을 확보하고도 5, 6천억의 자금이 남기 때문에 반도체 설계 계열사인 실리콘웍스와 화학소재 제조사, LG MMA까지 가져갈 수 있다는 얘기가 같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앞으로도 LG가 전자화학 중심의 경영이 본격화될 수 있다. LG그룹 같은 경우에는 승계 관련해서 하나씩 분리해서 독립해서 나가는 모습을 많이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서 LG전자와 화학 쪽에 더 큰 중심을 가지고 집중할 수 있는 그런 흐름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금융투자 증권사 리포트를 보시면요. 빅히트의 목표 주가를 전부 다 낮췄다고 하는데요. 이런 무모한 그런 증권사 리포트들이 오히려 신뢰도를 떨어뜨리고 있다. 신뢰성이 전혀 없다는 쪽으로 내용이 많이 나왔고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님께서 국정감사에서 객관적인 정보를 제공해서 투자들의 판단을 도와야 할 증권사 보고서가 오히려 묻지만 매수를 부추기면서 대부분의 리포트들이 다 매수를 남발하고 있다. 이런 내용으로 더 이상 신뢰하기 어려운 수준이 됐다고 강력하게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소개해드린 레포트 경우에도 한 반 정도는 맞고 반 정도는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는데요. 대신 올라가는 부분은 또 크게 상승을 하기 때문에 리포트 중에서 옥석 가리는 게 굉장히 필요할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고요. 아무래도 신규 상장주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1년 정도의 흐름을 지켜보신 후에 투자를 하시는 것을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저는요, 현대코퍼레이션 홀딩스를 준비했는데요. 수입력 사업의 부진에도 불구하고 브랜드 사업의 견조한 이익 성장으로 3분기 비교적 무난한 실적을 기록했다는 내용이 있고요. 코로나19로 수익률 사업의 변동성은 존재했지만요. 적자폭이 축소되면서 오히려 양호한 실적 모멘텀이 가능할 것이라는 내용이 나오고 있고 이에 따라서 목표 주가는 14,000원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내년도 같은 경우에는 올해의 기저효과로 인해서 수익률 부분의 외형 증대로 전체 매출액 성장률은 8.1% 회복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이익 증가율 역시 외형 성장률을 상회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브랜드 사업의 안정적인 증가세가 유지되면서 기타 부분의 적자폭이 축소될 것이기 때문에 다른 기저효과로 내년에 상승을 할 수 있다는 쪽에 전망이 나왔습니다. 또한 웅진 싱크빅입니다. 본격적인 실적 턴어라운드의 기회가 될 것이다. 내용 나오고 있고요. 지난 상반기가 저점으로 빠르게 회복되고 있고 내년에는 실적 턴어라운드 가속될 것이다. 향후 실적 개선 가능성에 대한 그런 좋은 전망이 나왔습니다. 어느 정도 부정적인 영향에서 탈피를 하고 있고요. 비대면 학습 서비스 투게더 스마트 5를 강화해서 성장 동력을 확보하고 있다. 목표 주가를 3,800원으로 상향 조정했다는 내용 나오고 있습니다. 3분기 같은 경우에는 당초 전망치를 상회하는 양호한 실적을 기록했거든요. 매출액은 교육문화 학습지와 공부방 관련 부분, 또 미래교육 전집과 단행본, 기타 및 종속법인 등의 호조로 당초 전망치를 상회했습니다. 앞으로 주력 산업인 교육문화를 비롯해서요. 미래교육과 단행본 실적 개선이 꾸준히 좋아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4분기 같은 경우에는 영업이익 80억 원으로 양호한 실적 모멘텀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으니까요. 이에 따라서 스마트홀 1위 달성 등 신규 사업인 플랫폼 사업에 집중을 하겠다고 하니까요. 앞으로 이런 수익성 강화와 외형 성장을 상회하는 그런 영업이익 증가에 중점을 받으시고 내년도 웅진 싱크빅을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 토마치팍과 오늘의 시향 분석을 해보셨고요. LG 상사와 LG 하우시스 계열사 분리 이후에 좋은 흐름을 더 이끌어갈 수 있을지 한번 지켜봐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최근 같은 경우에는 뉴스가 나오고 2, 3일 있다가 주가가 오히려 반응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니까요. 앞으로도 LG 상사, LG 하우시스, 실리콘웍스 관련해서 어떤 쪽의 흐름이 나올지 한번 지켜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 마음 많은 가치 투자를 꿈꾸는 토마치팍이었습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으면 좋아요와 구독을 꼭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